대학을 졸업하신 입장에서 추천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거에 대한 뭔가 이야기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은 없는데 네. 나오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가면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만족하는 편이구나. 진짜.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순수 반포점에서 이제 2년차 넘어가고 있는 인턴 이래입니다. 네, 오늘 이래님 모셨는데요. 미용을 처음 시작하고 싶은데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떤 샵을 골라야 되고 인턴으로서 어떤 생활하면 좋을지 이걸 그냥 편하게 한번 나눠주시면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딱 미용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제일 필요한 게 있잖아요. 자격증이나 혹은 아니면 이제 미용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데 어떤 식으로 처음에 준비를 하게 되셨어요? 보통 처음에 자격증을 준비할 때는 네. 학원을 등록해서 자격증 취득을 과정을 밟는 게 네. 가장 빠르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학원을 등록해서 자격증 취득을 했던 케이스거든요. 미용대학교는 졸업만 하면 면허증은 발급이 돼요. 네. 근데 자격증이 없으면 근무하는 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자격증만 따고 바로 취업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대부분이 그래요. 이제 대학교를 갈 사람들은 대학교 미용 전공으로 빠지고 네. 아니면 이제 자격증 취득해서 바로 취업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개인적인 팁으로서는 자격증은 필기, 실기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네. 필기를 취득하고 나서 이제 실기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네. 주어지거든요. 필기 같은 경우는 학원을 등록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필기를 취득한 다음에 실기 등록을 해서 실기로 이제 네. 연습해서 합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굳이 필기부터 학원에 가려 하지 말고 진짜. 왜냐면 가면 네. 어차피 일정 기간 동안 딱 그 기간만 봐줘요, 학원에서는. 이제 그 기간 동안 제가 필기랑 실기랑 두 개 다 집중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죠. 필기를 먼저 따고 실기를 따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거의 10명 중에 3명만 붙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경쟁률도 네. 되게 치열한 것 같아요. 저도 3번 만에 붙었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학원 들어가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방학 때 하루 종일 학원 살았던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학원 등록할 때 그 학원에서 헤어 합격률이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조사해보고 등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자격증을 딴 다음에 취업을 하기도 하는데 전공을 하셔야겠다고 결정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원래는 메이크업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메이크업을 네. 먼저 땄어요. 네. 메이크업은 너무 관심이 많았어서 그거는 다 원패스를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집안에서는 부모님들이 헤어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아무래도 수요가 헤어 쪽에 더 많기도 하고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했다가 괜찮은 거예요. 잘 맞더라고요. 전공도 이제 대학교도 헤어과로 진학하게 됐어요. 뭔가 그러면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맞아요. 그러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리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 전문대로 입학했어요. 헤어 같은 경우는 4년제, 2년제 다 네. 있는데 4년제로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 교수님? 교수님 쪽으로 전문적으로 빠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4학년으로 입학하고 2년제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2년제 안 가면 바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남들 대학 갈 때 가고 싶은 생각에 대학을 졸업하신 입장에서 추천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거에 대한 뭔가 이야기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은 없는데 네. 나오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나왔는 사람이 안 나와도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아, 반대로? 일단 2년제를 졸업하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4년제는 좀 길어요, 사실. 교수 할 거 아닌 이상은 교수할 거 아닌 이상은 그냥 2년제만 졸업해도 무관하고 네. 나의 전공으로서의 네. 길이 더 깊어지고 그 안에서 미용을 하는 사람들끼리 또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 집단이 또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또 인맥이 쌓여요.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공통 관심사가 같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도 이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학교에서 이제 기초적으로 저희는 커트 같은 거 용어나 파마 일반 말기 이런 것 정도는 좀 배웠거든요. 네. 배우고 취업을 했을 때 그거를 습득하거나 익히는 게 훨씬 조금 더 빠르구나. 빠르게 움직이기는 해요.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막 큰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대학교는 입학하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안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인턴으로 입사하고 나면은 그 샵에 관련된 사람들이랑만 내가 만나게 되는 거지, 우리랑 비슷한 또래에서 같이 준비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다 같이 퍼지는 거잖아요, 전국에 있는 샵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큰 네트워크인 건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트워킹이 하나 생기는 거죠. 미용하는 친구가 한 명 있고 현역이 있다는 게 조금 더 든든하고 가면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만족하는 편이구나. 진짜 이제 2년제 가세요, 여러분. 이제 다음 질문인데, 그러면은 순수에 오시게 된 게? 저희가 네. 원래 순수가 아니라 토니 앤 가이였어요. 아, 맞아요. 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샵 자체만 봤을 때 제가 토니 앤 가이에 가고 싶었어요. 저희 아. 교수님들이 다 토니 앤 가이 출신이거든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아, 나도 토니 앤 가이에 가보고 싶은데 하는 마음에 사실 다른 지점에 면접을 먼저 네. 갔다가 제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네. 일요일에 휴무를 좀 원했어요. 그 조건에 맞아야 이제 샵에 들어가겠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조금 그게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돌고 돌아 여기에 또 토니 앤 가이가 오픈을 하면서 원장님이랑 만남을 가지게 됐죠. 그때 이제 인연이 시작돼서 원장님께서는 다 맞춰주셨거든요. 그거 하나만 보고 전 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면접 보시고 해가지고 이 샵에 정착하게 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2년 동안 발목 잡혀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첫 번째 샵에서 지금까지 쭉 계시고. 맞아요. 대학교 다닐 때는 동네 스페어. 네. 여기 오기 전에 샴푸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싶어서 알바처럼 많이들 하거든요, 대학생들은. 네. 고등학교 때도 잠깐 일도 해보고. 자격증이 있으시니까. 맞아요. 그럼 보통은 샵을 어떤 식으로 고르세요? 취업할 때가 네. 되면? 저는 그런 일요일을 맞춰야 된다는 네. 조건이 있었지만 저처럼 갖고 네. 있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몇 네. 가지가 있을 건데 뭐 예를 들면 나는 월급을 이만큼 이상은 받아야 된다. 교육비를 이만큼 떼면 안 된다. 이런 거라거나 사람 관계가 중요해야 된다거나 일하는 시간이 뭐 많았으면 좋겠다.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가치들이 있을 건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가치랑 가고 싶은 그 샵의 조건들이 부합하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알아보고 나서 내가 여기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직접 이제 거기서 지원을 하고 연락을 하는. 맞아요. 이제 요새는 네. 어플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헤어인잡이나 뭐 미용 커플이나 네. 그런 데서도 많이 올라오고 샵이 인스타가 활발히 돼 있는 네. 샵이면 꼭 구인 정보 이제 구인 올라오니까. 정보에 그런 거 올라오면 이제 그쪽 샵으로 DM해서 뭐 연락을 한다거나 인스타가 활발하게 안 돼 있다. 네. 전화하셔도 돼요. 진짜 물어봐서. 네, 전화해서 그냥 인턴 채용 기간이 언제냐 여쭤봐도 되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학 동기거든요. 이제 네. 그 친구는 그냥 문을 열고 가서 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들어갔대요. 그냥 가서도 근데 그거 되게 패기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되게 원장님들이 의외로 좋아할 것 같기도 하다 싶더라고요. 그런 거. 근데 걔 지금 거기서 디자이너하고 잘 살고 있어요. 잘 되고 있네요, 결국에. 잘 되고 있어요. 디자이너 했어. 그렇게 인턴으로 입사하고 나서 처음으로 들어가자마자 맡게 되는 업무나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네.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윗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인턴 사람들도 먼저 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시술적인 부분들보다는 볼 설거지라던가 네. 청소라던가 매장에 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더 많이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샴푸나 약터치 이런 교육들을 매장에서도 시켜주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얘는 이 정도면 시술에 투입돼도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술 투입. 한 몇 개월 정도부터 시술에 들어가시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샵마다 다른데 여기 샵이 너무 바빴어서 초반에 그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손이 부족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데 다른 샵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들어가는 샵들도 있고 너무 바빠도 샴푸도 안 시켜주는 데도 있어요. 매장에 직원실에 박혀서 뭐 몇 개월 동안 그 안에만 네. 있는다. 라는 그런 샵도 있고 이게 배우는 게 교육 과정이 되게 다른 게 네. 염색 샵이면 약터치를 먼저 배우게 되는 것 같고 내가 여기가 메인으로 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맞아요. 저희는 이제 세치 염색 이런 게 되게 네. 많거든요. 제 친구들은 열펌 전문, 컬러 전문 이렇다 네. 하면은 걔들은 이제 먼저 와인딩 연습을 먼저 들어가고 뭐 파마 말 줄 알고 이렇다면 저희는 그런 약터치, 세치 염색 바르는 거 뭐 이런 게 더 빠르다던가 그런 식으로 샵마다 다른 것 같아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차면 거의 샴푸, 시술, 약터치까지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6개월부터는 거의 웬만하면 다 시켜주는 것 같고 보통은 인턴도 그냥 중간에 이직하는 케이스가 많은 편인가요? 미용인들끼리는 네. 그런 말도 하는 게 스텝 1년 차가 이직하기에 가장 좋을 때다 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인턴으로서 1년이 넘어가면 자기 스타일이 생기고 네. 내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머리 커진다는 아. 표현을 쓰는데 근데 이제 1년 미만이면 어느 정도 뭐 할 줄 아는 건 다 하니까 그래서 1년 미만인 정도의 경력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교육 같은 거는 어떻게 받고 계신지. 제가 프랜차이즈 샵이다 보니까 2주에 1회씩 프랜차이즈 교육을 받으러 본사에 가고 있고, 그리고 주 1회씩은 저희 매장에서 메인 선생님한테 개인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일하면서 실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도 보이거든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 그거를 외부 교육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요즘은 외부 교육으로 좀 채워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좀 교육 체계가 잡혀있는 프랜차이즈나 그런 곳에 가는 게 더 좋을지. 본인의 가치 판단에 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어느 샵이든 장단점이 있듯이 네. 교육 체계가 중요하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면 체계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데는 또 되게 빡세거나 인턴의 위계 질서가 확실할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은 샵을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좋은 데를 찾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배우는 게 맞다고 확신한다면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턴 때는 되게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디자이너를 달기까지 기초가 다져져야 되는 그런 기간인데 되게 기초도 똑바로 안 잡혀 맞아요. 있고 불안정한 상태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기초를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인턴을 딱 들어가고 나서 거치는 게 있잖아요. 승급 시험은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랜차이즈의 교육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순수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을 두고 레벨별로 다 분리돼서 1레벨을 통과하면 2레벨, 3레벨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게 되는데, 프랜차이즈 교육은 그걸 다 완료하고 합격했을 때 올라가는 기간이 2년에서 3년 그 정도인 것 같고, 다른 데는 샵마다 정말 다른 게, 이것도 샵바샵이거든요. 빠르면 1년 반 안에도 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청담 같은 데는 이런 일반 샵들이 하는 것 외에도 부가적으로 출장이라던가 뭔가 많잖아요. 배우는 게 많다 보니까 4년 넘게도 걸리는 그렇죠.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개인의 노력과 본인이 하는 나의 능력치, 실력, 그죠? 능력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변동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내가 그쵸. 2, 3년이라는 기간을 최소한 연습하면서 버텨야 되는 거고, 또 그 사이에 내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사실 어렵잖아요, 통과하기가. 맞아요. 이유는 정말 다양한 것 네. 같은데, 사실 미용이라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직업인 거잖아요. 뭐 어떤 일이든 그렇지만 저는 미용이 되게 그게 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크게 두 개를 꼽자면, 첫 번째는 적성이 안 맞아서. 그거를 인턴하면서 내가 깨닫는. 네, 적성이 안 맞아서. 미용 일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도 기술인데 이제 말도 잘해야 되고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깊어야 되는 직업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 고객을 가꿔줄 수 있어야 되니까 깊은 의사소통이 요구되고 내 이미지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미지를 드려야 돼요, 고객님께. 추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한테 많이 상처받아서, 다 이제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이고 사람들끼리 부딪혀야 되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선생님이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좀 심하면은 인격 모독까지 간다거나 좀 스텝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부분들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많이 상처받고 아예 그냥 미용 자체를 놔버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요? 좀 치유하신 뒤에. 조금 쉬다가. 왜냐면 자격증 따놨고 너무 아깝고. 아깝기도 하고, 이게 미용이라는 직업이 멀리 보면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뭔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니까. 맞아요.